네, 안녕하세요. 제가 29분인데 올라왔어요.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전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빵을 갖고 왔어요. 5개. 저랑 오늘 눈이 많이 마주치고 제가 퀴즈는 아니지만 저랑 마음이 통하는 분께 드리려고 준비해 왔거든요. 저도 안 먹어봤어요. 그런데 백화점에서 줄 서서 먹더라고요. 사왔거든요. 한번 제가 오늘 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늘 날씨 추워요? 안 추워요? 집에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어요? 그리고 리더님 잘 들어보세요. 오늘 라방으로 방송을 해. 근데 왜 여기로 올까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맞아. 나도 이런 선택 어쩌면 집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 타놓고 따뜻하게 해놓고 책상에 앉아서 편한 복장으로 라방으로 들으면 되잖아. 어찌 보면 라방으로 들으면 필기도 더 잘할 수 있어. 어쩌면 더 집중도 잘할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맞아. 나도 내가 어떤 암에서 선택을 했을 때 몸이 힘든 걸 선택했었지. 다른 게 아니라 내 몸이 힘든 걸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내 몸이 편한 게 아니라 내 몸이 편한 거, 힘든 거. 이유는요, 나이 들어서 좀 편하고 싶었어요. 내가 좀 힘든 걸 선택을 하면, 내가 몸이 좀 힘든 걸 선택을 하면, 나이 들면 내 몸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이런 선택을 하고, 저는 항상 이런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어쩌면 라방도 있는데, 몸이 힘든 선택하신 리더님들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NMB 1주차예요. 전혜영이고요. 나의 때가 왔다. 때가 오셨어요? 네, 저는 진짜 저의 때가 온 것 같아요. 저처럼 누군가 때가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올 한 해가 아마 반짝반짝 리더님들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NMB는 4주차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저는 1주차예요. 다음 주는 아메 신동 우리 신영주 리더님이 하시고요. 3주차는 김성애 리더님이 하세요. 그리고 4주차는 신조강 팀장님 분사에서 나와서 비전 보너스에서 설명해 주시고요. 정미경 리더님이 후속 조치를 하세요. 왜 이걸 말씀드릴까요? 세트예요, 세트.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요, 2주차, 3주차, 4주차 이 세트를 한번 끝까지 드러내 보시라고. 그래야 알 수 있는 미팅이에요. 어떤 거 하나만 딱 뽑아서 들어서는 전반적인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사업 설명도 하고 뭐 하우투 이렇게 미팅도 이렇게 스피치를 하다 보면 NMB는 어떨까요? 제가 이거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몇 날 며칠을요 긴장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NMB 스피커 앞에 쓰시는 리더님들은요 자기의 모든 노하우를 어떻게든 녹여내려고 하는 미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고 가져가신다면 분명히 사업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나 오늘 NMB 노트 갖고 왔다 하시는 분 계세요? 와, 다 드릴 순 없고. 저도 NMB 노트예요. 이게 두꺼운 노트예요. 그래서 인덱스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앞에는요 1주차는 앞에 인덱스에는 1주차는 쫙 앞에만 서머리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인덱스에서는 2주차, 3주차, 4주차 이해가 되세요? 그랬더니 두꺼운 노트가 4권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NMB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어떤 걸 제일 많이 활용했을까요? 예전 선배 리더님들이 해주셨던 왜냐면 이거는 답안지가 있는 사업이라서 그걸 보고 제가 이걸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리더님들도 언젠가는 NMB를 하시는 리더님들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하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 옆에는 김정아 리더님이 2023년 7월 6일 날 저에게 1주차 NMB에 가장 좋았던 뜨거웠던 리더님 걸 제가 이렇게 써머리했던 걸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5년은 어떠셨어요? 행복하셨어요? 저는 어떤 거를 시작을 할 때 그 전에는 꼭 잘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다녀와서 저희 남편에게
이제 먼저 들어가서 아들에게 원민아 애썼다 하네 고생했다 하고 안아줬더니 엄마도 애썼어 하고 안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손을 내밀었어요. 뭐라고 할게요? 원민 아빠 우리 그동안 잘 버텼다. 우리 진짜 잘 버텼다. 이러고 인사를 마무리를 했거든요. 제가 25년 회계연도에 다이아몬드가 됐잖아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됐다고 해서 인생이 막 송두리째 바뀌거나 뭐가 확 바뀌진 않았어요. 하지만 웬만한 것들은 다 해결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저희 남편이랑 거의 25년 차예요. 결혼한 지. 20년도에 결혼해서 25년 됐는데 그냥 잘 버틴 것 같아요. 고마워. 너도 잘 버텨주고 고마워. 원민 아빠 너도 잘 버텼다. 지금 이제 다시 시작한 26년은 다른 의미의 또 26년이 되겠죠. 빵 드릴 거예요. 별표가 있는 거는 빵 드릴 거예요. 제가 까먹을까 봐. 26년 제가 아침에 딱 맞이했어. 새해를.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땡. 땡.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건 제 기준인 거잖아요. 그쵸? 뭐 기도, 뭐 다른 건 다 그냥 그런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걸 올린 거라서 저랑 똑같은 일을 하신 분한테 제가 빵을 드릴게요. 뭐 하셨어요? 선포. 아유, 그런 거 말고. 에? 로스맥? 리더님 드릴게요. 빵 가져가세요. 제가 작년에 이사를 했어요. 1년 됐거든요. 1년 좀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집 거실이에요. 저게 지금도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저희 파트너 리더님들 저 유지돼요? 안 돼요? 유지돼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대청소를 했어요. 1월 1일 날. 그냥 먼지랑 모든, 그러니까 제가 이사를 갈 때 수희 아저씨가 그러시더래요. 자기가 10몇 년 이걸 했는데 이렇게 많이 버리고 가는 집은 처음 봤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1월 1일 어떤 분은 저처럼 청소를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한번 청소해보고 시작하면 어떠실까요? 내가 1년 동안 옷을 안 입었다. 나눔하세요. 1년 동안 내가 뭐 물건 안 찾았다. 한번 싹 비워내시고 다 버리세요. 다 버리시고요. 그냥 깔끔하게 한번 올해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장표를 넣은 거거든요. 한번 그래 보실래요? 다 버려보세요. 필요 없거든요. 싸놔도 뭐가 뭔지 모르고 제가 또 좋은 게 뭐냐면 홈미팅 하거나 누군가가 저희 집에 올 때 겁이 안 나요. 왜? 항상 깨끗하니까. 그래서 한번 싹 비워내시면 생각도 맑아지고요. 내 뭔가 공간이 생겨야 궁리도 들어가고 어떤 계획도 들어가거든요. 내가 너무 꽉 차 있으면 머리도 꽉 차 있는데 집에 들어가는데 쓸데없는 짐까지 꽉 차 있어. 그럼 더 이상 들어갈 게 없잖아요. 먼저 비워내시는 것부터 한번 해보시면 생각을 비워내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환경부터 조금 비워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들 어떤 뭐 가고 있지 않으세요? 새해 시작하면 나 영어학원 다녀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아니면 뭐 해야지 있으시죠? 저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한번 모르겠어요. 작심삼일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럼 또 하면 되지 뭐. 또 놓치면 또 작심삼일로 또 결단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건강 공부 계속 스폰서님 강조하시죠. 건강 관련된 공부도 좀 해보겠다. 매일 피부 관리. 더마 너무 좋죠. 근데 딱 갈리는 것 같아. 어떤 분들 피부가 반짝반짝 하시는 분들은 뭐 하신 분이에요? 계속 사용하시는 분이야. 근데 집에 좋은 게 있는데도 안 하시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매일매일 꾸준히 하시면 정말 반짝반짝 예뻐지실 것 같고요. 저는 또 이것도 결단해야 돼요. 매일 카톡방에 댓글 달기. 저도 어떤 때는 막 새벽에 일찍 나오거나 바쁘면 놓치고 있다 오후에 달아야지 하고 또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올해는 진짜 하루도 빠지지 말고 이거 한번 달아봐야 되겠다. 리더님도 어떠세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새해에는 리더님이 뭐 스폰서님 계시는 방이든 어떤 방이든 그냥 뭐라도 하나라도 단다면 분위기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예전에 책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소설책. 근데 요즘 저도 책 읽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조금 많이 밀어놨던 건데 저도 이제 책을 읽어야 되겠다. 이제 딸린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리더님도 새해니까 한번 이렇게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26 회계년도 목표 있으세요? 있으세요?
나 있다. 오. 목표가 없으면 이거는 그냥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어떤 목표도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26 회계연도의 목표는 없어요. 어떤 핀에 대한 도전에 대한 목표는. 저는 27 회계연도에 수석이 가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제가 작년에 다이아몬드를 성취를 했는데요. 작년에 일의 양이 많을까요? 그 전 24 회계연도에 일의 양이 많았을까요? 네, 저는 24년 회계연도 일이 많았고요. 25년 회계연도 다이아몬드 갈 때는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쉽게 갔다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수월하게 좀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27 회계연도에 수석을 갈 거야. 그럼 일의 양이 언제가 제일 많을까요? 올해가 제일 많겠죠. 그렇지만 남들에겐 보여요, 안 보여요? 저는 이게 안 보이는 성장인데요. 저는 매년 핀업을 하기 전에 항상 안 보이는 성장에 모든 정성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냥 누군가는 저는 그냥 진짜 핀업 성장하시는 분들의 그걸 보면 그냥 안 보이는 그 전 회계연도가 안 보이는 구간에 진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핀업이라는 선물이 주어지는 거지. 내가 핀을 가면서도 도전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전에 더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아마 올해 핀 도전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쩌면 푸켓 내려놓은 분들 계시죠. 이 정도면 결판 났죠, 푸켓. 그죠? 그럼 마음이 어때요? 나 어차피 못 가. 막 도전하다가 나 어차피 못 가 하면서 마음이 어때요? 좀 편안해지시죠? 마감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많이 내려가죠. 그런데요, 리더님들, 내년 회계연도에 리더님의 핀과 모든 것들은요, 지금 결정돼요. 내가 푸켓을 못 가더라도 내가 이 회계연도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내년 리더님들의 다음 여행지가 결정이 돼요. 솔직히 말하면요, 다음 여행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죠. 그런데도요, 저는 파트너들 로스맵을 보고 파트너를 보면 그 다음 여행을 누가 갈지가 다 알아요. 스폰서들은. 진짜 저는 다 알아요. 누가 가겠다, 못 가겠다. 왜? 얼만큼 이 지금 안 보이는 구간을 어떻게 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이번 회계연도 핀업을 하시든 아니면 내가 조금은 내려놓으신 분이 계시더라도요. 26 회계연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꼭 붙들고 저처럼 같이 안 보이는 성장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저도 진짜 한번 열심히 해볼 거거든요. 처음에는 Y암이에요. 리더님 생각만 해도 코끝이 찡해지는 Y 있으세요? 그냥 눈물이 핑 도는 Y 있으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저는 진짜 이 사진이 제일 좋아요. 왜 좋을까요? 저희 엄마예요. 친정 엄마고요. 저희 남편이고 저희 아이 원민이 저 때가 5개월? 모르겠어요. 6개월? 요때지 않을까요? 제가 결혼을 했는데 8년 동안 아이가 안 가져졌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마음고생도 되게 많이 하고 진짜 고생을 하다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은 항상 얘기했어요. 아이 없어도 괜찮아. 우리 둘이 그냥 살면 돼. 항상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가 저한테 막 이렇게 뭔가 부담을 주시면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와이프한테 애기에게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우리 둘이 살면 행복하다고 했던 남자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 첫 여행을 간 거예요. 저는 저희 이쪽 사진에 오른쪽 사진에 저희 엄마와 저희 남편의 표정이 보여요. 보이시나요? 저는 가족이에요, Y가. 제가 아메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했냐면, 나는 그냥 이 생은 망했어. 나는 그냥 내가 힘들어도 괜찮아. 내가 하기 싫고 귀찮을 해서 만약 혹시나 내가 진짜 뭔가를 해서 우리 가족들이 저희 남편이 저희 엄마가 저희 원민이가 행복하다면 난 뭐든 할 수 있어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저희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오후 5시 정도 되니까 전화가 왔어요. 오빠가 울먹울먹 하면서 영미야 병원으로 와 라고 해갖고 달려갔더니 아빠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통장 정리를 하는데요. 저희 아빠가 돌아가실 때쯤 저희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예요. 제가 원민을 낳기 전에 아빠가 사업을 실패하시고 굉장히 힘드셨을 때야. 그런데 통장을 딱 봤는데요. 저희 남편 이름으로 5만 원, 10만 원, 어떤 때 많게는 100만 원, 뭐 3만 원
이렇게 통장이 쫙 찍혀 있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봤어요. 그리고 아빠가 돌아가시는 맨 마지막에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아빠가 어딘가에 이렇게 어디 놀러 가기로 하셨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준 10만 원이에요. 전 재산이.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결정을 했냐면, 나 평생 의리 지켜야지. 우리 남편이 어떤 실수를 하거나 뭔가 잘못하고 나한테 잘 못해 괜찮아. 우리 엄마 아빠는 이것만으로도 끝났어. 이런 제가 그때 딱 다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한 번도 장인어른이 나보고 용돈 달래, 뭐 돈 달래 이런 적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진짜 몇 년 동안 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빠는 저보다 저희 남편이 편했던 거예요. 김서방. 저희도 항상 지금도 모여서 그러거든요. 제일 많이 찾았던 사람이 김서방이었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남편, 그리고 하루도 쉰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돈은 많이 못 벌어와요. 근데 하지만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요. 근데 그런 남편을 선택한 것도 누구예요? 저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남편에게 배짱의 삶을 진짜 선물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노는 거 진짜 좋아해요. 철이 없어요. 해맑아요. 그런 남편에게 뭐 하면 돼요? 제가 하기 싫은 거 하면 돼요.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가 저를 진짜 곱게 키워주셨어요. 그런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3년인가 지났는데 엄마가 우울증이 오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우울증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만삭대였고 동네 병원을 아무리 돌아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떤 병 입원해라. 근데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머리부터 끝까지 건강하시대요. 근데 엄마는 계속 아프대. 잠도 안 온대. 밥도 식사도 못 하셔. 그래서 막 하다가 구로병원에 이제 몇 달 전에 예약을 하고 딱 간 거예요. 진료받으러 엄마랑 얼마나 몇 달 동안 힘들었겠어요. 저도 힘들고 저도 그때 임신 만삭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딱 갔더니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오늘 당장 입원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냥 진료를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엄마가 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한 달 동안 정신병원에서 입원을 하세요. 근데 제가 엄마가 그 병원에서 제가 12월 23일 날 엄마가 됐어요. 제가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12월 22일 날 그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요. 제가 12월 22일 날 그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같은 날. 그러면서 제가 한 달 동안 만삭이 됐는데 그때는 직장 생활할 때거든요. 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퇴근하고 지하철 타고 바들바들 떨면서 엄마 병원에 가서 엄마 보고 또 엄마 병원에 한 달 동안 엄마 병원에 보고 집에 오는 길은 제가 어떻게 왔을까요? 매일 울었겠죠. 그리고 딱 집에 오면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옷을 딱 벗지도 못하고 소파에 잠깐 누워서 몸에 충전을 한 다음에 겨우 일어나서 씻고 엄마가 없으니까 밥도 없어. 대충 먹고 또 자고 출근하고 이걸 한 달 동안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토요일 날이나 제가 쉬는 날 엄마한테 가면 거기 그 정신병동에 계신 분들이랑 같이 밥을 드세요. 근데 저는 뭐 과일도 싸가고 밥도 싸가면 같이 그 반찬으로 하는 거 보고 오면 더 마음이 막 진짜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나중에 우리 엄마가 아파서 건강하시거든요. 아파서 요양원에 가신다면 나는 발 뻗고 못 잘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뭐 하면 돼요? 엄마를 집에서 모시려면 제가 하기 싫은 거 제가 감당하면 되겠더라고요. 내가 하지 뭐. 그리고요. 저희 8년 만에 태어난 원민이에요. 제 아들인데요. 제가 연말에 그랬어요. 원민아 애썼다 고생했다. 그랬더니 원민아 엄마는 25년 회계연도가 행복했어. 너무너무 행복한 한 해였어.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엄민아 근데 엄마는 2018년도가 가장 행복했어. 12월 23일 오후 2시 14분 엄마가 됐거든. 너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기도 속에 태어났어. 엄민아 효도 안 해도 돼. 너는 엄마의 아들 준 것만으로도 너가 평생 해야 할 효도는 다 했어.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너무너무 행복해. 그리고 엄마는 2018년도가 가장 행복했고 25년도가 두 번째로 행복한 한 해였어.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직장 생활을 너무 오래 해서요. 저희 아들이 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 진짜 많이 물어봤거든요. 원민이가 뭐 했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무슨 대답을 했냐면 저는 9시 출근 6시 퇴근만 안 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먹고 살고 해서 했던 그 삶이 나이 들고 지나 보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해 준다면 직업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것만 엄마가 해결해 준다면 세상에 너무 행복하게 살 것 같은 거예요. 뭐 하면 돼요? 저만 하면 돼요. 저만 하기 싫은 거 잘 감당하고 매일매일 진짜 저도 아미 하기 싫었거든요. 하기 싫은 거 저만 잘 감당하면 어쩌면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저희 가족을 지킬 수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엄마는 이번에 제가 크리스마스 때 저희 엄마는 교회가 작아요. 저희 엄마 표현에 의하면 요단강 건너실 분들만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엄마를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바디워시 세트 있잖아요. 그거를 엄마 교인들이 다 몇 분이야? 그랬더니 한 70명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선물을 했어요. 크리스마스 선물. 그러니까 너무 그 할머니들이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그리고 저는 11조를요. 일시불 보너스 저희 엄마 교회에다가 드리거든요. 그냥 매달은 저희 교회가 드리는데 왜냐면 교회가 너무 작아서 근데 현금으로 찾아서 드려요. 그럼 엄마가 어떨까요? 좋아하시겠죠. 금액이 아니라 어차피 제 건 아니어서 드려지는 거지만 엄마가 그래도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안에서 꽃을 받고 이 안에서 핀업을 하고 이렇게 엄마에게 갖다 드리면 우리 엄마 수명이 3개월 늘었네. 5개월 늘었네.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 진짜 오래오래 행복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진짜 이 아메 하기 싫은 아메 였었는데요. 가족을 위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제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아들은 엄마를 존경한다는 말을 하거든요. 우리 엄마는 딸이 최고라고 얘기하고 남편도 그렇고 제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코끝이 찡해지는 아이가 있으시다면요. 한번 잘 감당해 보세요.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누가 하면 돼요? 내가 하면 돼요. 엄마니까, 아내니까, 딸이니까. 가난의 대를 끊으려면 한 대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게 내가 되면 좋겠어요. 내가 하지 뭐. 해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이 글이요. 제가 사업 초기 때 봤던 글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제가 이런 스피치를 할 때가 된다면 나 이거 꼭 한번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글이거든요. 누군가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요. 누군가는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어. 하지만 그는 끌끌 웃으면서 대답했지.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는 싱긋 웃으며 덤벼들었지. 전 이게 너무 좋아요. 그는 걱정하는 기색조차 없었어.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했던 일과 씨름을 했고 결국 그 일을 해냈지. 누군가 비웃었어. 내가 그 일을 한다고? 아무도 한 적이 없는 일을? 하지만 그는 소매를 걷어붙였지. 그리고 시작했어. 턱을 들고 미소를 지으며 어떤 의심도 변명도 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면서 할 수 없다는 그 일과 씨름했고 결국 그 일을 해냈지.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그 일은 불가능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예언해.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온갖 위험에 도사리고 있다고. 하지만 싱긋 웃고 덤벼들어봐. 소매를 붙이고 덤벼들어봐. 노래를 하면서 불가능하다는 그 일과 씨름해봐. 결국 해낼 테니까. 그래도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진짜 싱긋 웃으면서 소매 걷어 붙이고 한번 즐겁게 해보시면요. 분명 되는 일이거든요. 전 항상 미팅에 오면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있지?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내가 왜 지금 여기 앉아있지? 이 시간에? 진짜 이 안에 성장을 원하세요? 돈 걱정 지긋지긋하세요? 저는 돈 걱정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했던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 저 50대면 돈 걱정 좀 안 하고 살게 해주세요.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가난의 대를 제가 끊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아메이가 진짜 가난의 대를 끊어줄 도구라는 생각이 드세요? 그러면 한번 우리 1월 1일이 새해잖아요. 1월 달이잖아요. 지금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세팅해보고요. 다시 한번 정비해보고 그리고 그때 저번처럼 다시 한번 처음처럼 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1월 1일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거든요. 청소와 더불어.
한번 다시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솔루션도 없는 누군가 함부로 던지는 말에 리더님들의 그 소중한 꿈을 빼앗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이에요.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이 크고 Y가 명확하다면 대가집을 반드시 해야 한다. 만약에 내가 어떤 대가집을 하고 있지 않아, 아메이가 우선순위에 밀려, 그럼 다시 한번 Y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이런 자리에 오는 게 아직도 갈등이야? 이런 자리도 안 오면서 내가 가난의 대를 끊을 수 있다? 아니요, 없어요. 내가 뭔가 고민이 되고 대가집을 하지 않는다면 내 Y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았고, 제가 사업 처음에 한 3% 6%대였을 거예요. 김일도 리더님 하신 말씀이신데요. 내 곡간 먼저 해결하고 나를 믿고 온 파트너도 곡간 해결해주고 그래도 돈이 남는다. 그때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을 도와라. 저는 이거를 그때 약간 새겼던 것 같아요. 나 혼자 먹고 사는 것도 버거운 내가 어떻게 누군가를 도우면서 살지? 근데 지금은 아주 작지만 컴패션에서 아이 6명을 후원하고 있어요. 왜요? 배웠잖아, 이 안에서. 그리고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지에서 선교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아시죠, 하나님? 하지만 제가 물질적으로 선교하고 싶어요.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겠죠. 저만 잘 먹고 쓰는 게 아니라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도 이 안에서 감히 꿈꿔봅니다. 두 번째는요, 시스템의 목적이에요. 잠시만요. 별이 나왔죠. 그럼 뭐예요? 만남 빵 드릴게요. 저에게 시스템은 뭘까요? 저한테. 이건 제가 준비한 거니까. 그런 거 말고요. 저한테 시스템은 뭘까요? 가족이요? 아니야. 리더님들한테 시스템은 뭐세요? 그러면 이거는 빵을 제가 먹겠습니다. 저에게 시스템은요, 함께 지켜가는 게 시스템인 것 같아요. 다른 이유도 되게 많죠. 뭐 시스템이 뭐예요? 뭐 여러 가지도 많지만 지금 제가 오늘 이 미팅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건, 시스템은 누구 한 명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함께 지켜내야 되는 거구나. 함께 해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위너스 전국 미팅 스케줄 일정이에요.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요, 지방을 저는 어딜 많이 다녔던 사람이 아니라 거의 다 처음 가본 거예요. 창원도 처음 가보고, 천안도 처음 가보고, 보령도 처음 가보고, 청주도 처음 가보고, 뭐 강릉이나 부산을 가봐, 광주도 처음 가보고. 제가 이번엔 울산 가요, 이번 달. 제가 안 가본 데가 전주랑 대구인 것 같아요, 아직. 제가 이걸 하면서 가는데요. 가면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대단하다. 이 미팅장에 지키는 리더들 진짜 대단하시다. 이분들이 없었다면 위너스가 없겠구나. 저 그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 또 제가 오늘 아침에 김건영 리더님 음원을 들으면서 대단하다. 난 저런 스피치 저런 거 못하는데 저런 스피치 저런 강의를 해주시는 리더님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드림센터는요, 제가 월요 받는데요, 자리표 주거든요. 누가 제일 먼저 와 계시게요? 스폰서님 제일 먼저 와 계세요. 뭐 하고 계시게요? 불 다 켜시고요, 온도 맞추시고요, 청소하고 계시고요, 또 지원 리더들 커피까지, 윤 PD님 커피까지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냉장고에 그게 또 할까봐 냉장고에 넣어놓으셨다가요, 윤 PD님 오실 때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불 끄고 정리하고 나가세요. 그리고 보면 뭐 스케줄 정리하시는 리더님들, 그리고 또 새마을 연서 주차 봉사하시는 리더님들, 말할 수 없는 리더님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게 당연한 거야. 누군가는 저분은 뭐니까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지켜나가는 게 이게 시스템인 것 같아요. 저 그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리더님들에게 미팅장은 어떤 거세요? 뭐 충전소, 여러 가지가 있죠. 배우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제가 이 스피치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미팅장은요,
만약에 내가 오늘 파트너가 없어. 파트너가 안 와. 그럼 미팅장을 안 와. 괜찮아요? 왜요? 내가 먼저 배우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리더님은 정말 귀하게 누군가를 후원하고 해서 이 안에 초대를 하시는 리더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근데 와봤더니 다 없어. 다 초대가 없다고 리더님이 다 안 와 계셔. 아니면 여기 앞에 조금만 와 계셔. 그럼 돼요? 안 돼요? 저는 미팅장이 저에게는 그런 약간 의미가 있어요. 아,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를 초대해서 이 안에서 키워야 되는데 이 안에 리더님이 안 계시다면 키울 수가 없네. 그럼 나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파트너가 뭐 초대가 있든 없든 파트너가 있든 없든 내가 먼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에게는 미팅장이에요. 그래서 좀 더 예쁜 모습으로 좀 더 이 안에서도 예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중해 크루즈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이준호 리더님께서 저는 아메이가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상속된다는 말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전체 소름이 돋았었거든요. 와, 대박, 진짜다,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이 안에서 어떤 꿈을 꿨을까요? 저도 저희 아이가 아메이 사업을 하기를 원하고 권유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들 어디서 아메이 사업을 할까요? 그렇죠? 여기서 하겠죠. 그러면 우리들이 지켜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돈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인드, 문화까지 상속되는 이 아메이 사업이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이런 높은 산을 타는 건 아니에요. 타야 되는 건 아닌데 한번 정상까지 가야 돼. 그럼 일단 어느 루트로 가실래요? A요? 또 B? 저는 시스템이 맨 처음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직장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약간 왜 저렇게 하지? 저렇게 하면 약간 시간 낭비다.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하면 딱 만들어지는데 이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진짜 많이 했어요. 왜 저렇게 일을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딱 하면 딱 만들어.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리더님이 스피치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폰서가 D로 가재. D 루트로 올라가재. 스폰서님 왜 D로 가요? 글로 가면 멀고 힘들고요. 그냥 A로 가요. 그래서 그 리더가 A로 갔어. 그럼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리더님의 A로 간 리더님의 파트너가 또 나왔어. A로 가자 그랬더니 그 다른 리더님이 왜 A로 가요? E로 가요. E로 가면요 경치가 더 좋고요.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이거구나. 내가 이 안에 맞춰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스폰서님 생각, 시스템에 맞춰야 하는 이유가 난 이거구나 하고 딱 제가 그때 무릎을 치고요. 그때부터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다 보면 내가 모르는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안에 먼저 가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장표입니다. 장사와 사업의 차이를 아시죠? 뭐예요? 장사는 내 노동력이 들어가면 장사래요. 근데 사업은 내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고 뭔가 수입이 생기면 그건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메이는 장사예요? 사업이에요? 사업이죠. 그래서 어쩌면 내가 이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나만의 시스템으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면 어쩌면 나는 아메이 장사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메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너무 중요하고 중요한 시스템조차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활용하지 못하고 내가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죠. 그래서 내가 진짜 아메이 사업자로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진짜 가장 안타까운 파트너예요. 제가 생각하는. 열심히 해. 근데 시스템 안에서 들어와 있지 않아. 그럼 뭔가 열심히 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뭐도 만들고 막 열심히 해. 근데 시스템이 들어와 있지 않아. 뭐예요? 아메이 사업을 이해 못한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만들어지지 않아요. 진짜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복제 사업이야. 내가 이 안에 있어야지만 파트너도 이 안에 넣을 수 있거든요. 내가 파트너를 키우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에서 키워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이 안에 있어야지만, 시스템 안에 깊게 들어와 있어야지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위너스 시스템, 최강 위너스 시스템에서 하고 있죠. 23년도에 제가 에머럴드가 됐는데요. 그때 60조의 에머럴드가 나왔는데 30조가 위너스였어요. 그래갖고 부산에서 에이펙을 하는데요. 어땠을까요? 다 핑크티야. 기분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겠죠. 25년도에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13조 맞나요? 하여튼 7조가 위너, 핀업자 중에 7조가 위너스라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시스템이죠. 한국에는 30조에 30개 이상 전후에 그 그룹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위너스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22년도에는 그럼 하나도 안 나왔을까요? 아니겠죠. 24년도에 그럼 하나도 안 나왔을까요? 위너스가? 제가 한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아마 올해도 위너스가 가장 많은 핀업자가 나오고 성장을 하겠죠. 이건 당연히. 두 분이 계셔서 가능한 것 같아요. 빠른 길보다는 바른 길, 섬기는 리더십. 우리는 이거 가정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위너스가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앞에서 청소하시고 리더들 한 명 한 명 들어올 때마다 응원해 주시는 저희 스폰서님 계시고요. 항상 초옥을 세우고 계시는 저희 홍진희 스폰서님 계시고요. 두 분 때문에 성장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함께 또 선배 리더님들, 성장하신 리더님 때문에 같이 성장할 수 있어서 저희가 최강 위너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냥 나는 퍼센트 핀이니까 난 아직 어려서 그게 아니라 이 미팅장 지키는 것도 함께 시스템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아이들도 이 안에서 꿈을 꾸고 성장해야 되니까 함께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홍진희 스폰서님께서 평소에 강조하시는 시스템의 중요성 몇 가지를 제가 노트 필기해 놓은 것보다 가지고 와봤는데요. 많은 리더들이 경험하고 실패하고 시행착오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검증된 사업의 지름길이다. 맞죠? 누가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 사업 속도가 달라진다. 이 시스템 안에는 수많은 성공자 멘토가 있다. 시스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 이해한 만큼 내 것이 된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이해하지 못하면 소유할 수 없다. 시스템은 내 노력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결과는 최대치가 나온다. 개인기 뛰어난 거 도움되지 않는다. 위험하다.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시스템을 통해서 성장을 했고요. 지금도 시스템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었다면 저는 연봉 1억을 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진짜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위너스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제가 다이아몬드도 될 수 있었거든요. 제가 했던 걸 한번 정리해봤어요. 저는 맨 처음에 너무 낯설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애썼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래서 시스템을 강조하는구나. 이해하려고 애썼던 순간이 있고요. 또 꾸역꾸역 내가 시스템 안에 이 맞지 않는 너무나 낯선 여기에 꾸역꾸역 넣으려고 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우선 미팅부터 한번 해보자. 제가 결단했던 것들이에요. 내가 있는 자리에만 내가 저녁 미팅을 안 나와. 그럼 저녁 미팅에 누군가 초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미팅 자리를 사수를 했고요. 그리고 리더님들 아직은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순간이 많이 없으시죠? 근데 언젠가는 리더님들도요, 리더님 입으로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는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시스템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따라오겠죠. 너나 잘해 하겠죠. 그래서 없을 때부터 내가 힘든 이 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인 것 같고요. 아메의 독특한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해하려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막 맨 처음에 왔는데 막 모르는 누군가가 막 예쁘다 그러고 환영한다 그러고 막 선물들 주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내가 모르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어느 리더님이 올라가서 스피치 3%도 괜찮아, 6%도 괜찮아. 어느 리더님이 스피치를 하는데 제가 진심으로 이 안에서 리더님 진짜 축하해요. 속으로. 리더님이 진짜 애쓰셨네요. 와, 대단하다. 라는 마음이 든 적이 있었어요. 어느 순간 랠리에서.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 진짜 아메이 문화에 젖어들었네. 나도 누군가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이 됐네. 나 이제 암의 문화 조금은 이해했네라는 생각을 했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누군가의 정말 그런 성장을 리더님 진짜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저는 그분의 진짜 시스템을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 수준으로 평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왜 맨날 똑같은 말 또 들으러 오래. 왜 그러지 않아요? 맨날 똑같은 얘기 하잖아. 이건 내 수준이 있구나. 뭔가 다른 얘기를 하는데 깨닫는 게 그것밖에 안 된다면 이건 내 수준밖에 내가 내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밖에 깨달아지지 않는구나. 이거는 시스템이 아니라 내 수준이네. 내 수준을 높여야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 파트너들 내가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나는 이 자리를 지키고요. 이 시스템 안에다가 파트너를 넣기 게임이에요. 넣으면 시스템 안에서 키워져요. 내가 키우는 게 아니야. 동의하시죠? 저도 제 파트너 누구도 못 키워요. 어떻게 제가 키워요? 저도 제대로 못 하는데. 그리고 시스템은요,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저도 너무 평범한 사람인데요. 위너스 시스템 덕분에 제가 아주 조금은 비범해진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시스템대로 하면 속도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날 수밖에 없어요. 왜? 앞에 먼저 가신 리더님들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경험한 것들 모두 녹아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요. 결과가 빨리 날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지금 속도가 조금 느리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그렇다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뭘 안 하고 있는지,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 내 수준이 아니라 조금 크게 벌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셔서요. 내가 놓치고 있는 거, 안 하고 있는 걸 한번 붙들고 한번 열심히 해보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반드시 결과가 나거든요. 리더의 세 번째 리더의 자세예요. 리더의 자세 제가 막 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아직 리더가 아니라서 항상 눌리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저도 리더예요. 암의 사업은요. 누가 빨리 리더가 되느냐. 전 이 게임인 것 같아요.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누가 빨리 리더가 되느냐. 리더가 된다는 건 누가 빨리 이 안에서 변화하느냐. 변화를 해야 되겠죠. 저도 머리 콩콩 이불킥 써놨죠. 저도 집에 가면요 이불킥 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말을 해줬어야 하면서 맨날 이불킥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저 미쳤죠? 콩콩해요. 저 이 말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나님 이거 제 생각이죠. 진짜 머리 콩콩 할 때 진짜 많거든요. 그래도 어때요? 애쓰고 있잖아요. 뭐든 어쨌든 해보려고 애쓰잖아요. 저도 리더로 변화하기 위해서 진짜 애쓰는 시간이고 시기가 있었고 지금도 진짜 애쓰고 있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별. 이제 제가 하나 먹고 하나 리더님 가져가고 이제 3개 남았어요. 이것도 제 생각이에요. 이것도 쉬워. 리더를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비슷했는데. 어머 누구예요? 어머 리더님 빵 가져가세요. 책임감. 저는 리더는 책임감인 것 같아요. 왜 스폰서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책임감만 있으면 다이아몬드 갈 수 있고 그 다음은 사명감이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그냥 저는 진짜 부족한 스폰서잖아요. 그런데 저를 믿고 함께 해주는 파트너들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어때요? 내가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지? 내가 뭘 하면 우리 파트너들 성장시킬 수 있지? 항상 이렇게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 마음에는 내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내가 그냥 이 암에 대한 그냥 믿음 하나 조그만 믿음 하나 있었을 때 3%였을 때 6%였을 때 내 그 말을 믿고 손잡아준 파트너들이 있죠. 저는 그분들한테 책임을 다하고 싶어요. 그게 저는 그냥 리더인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 서툴지만 끝까지 내 손을 먼저 놓지 않는다면 나 그 파트너의 손 절대 내가 먼저 놓지 않으리. 그리고 어떻게든 이 안에서 함께 하겠다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부족하지만. 그래서 리더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책임감인 것 같아요. 저는 홍진 스폰서님께서요, 저희 이렇게 미팅이 있었어요. 미팅이 있고, 그냥, 애프터를 하는 아젠다 미팅을 또 다시 조그맣게 몇 명 리더님들이랑 같이 하는데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리더님들 부탁이 있어요. 절대 파트너들에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지금은 핀이 낮아도 시간이 지나면 더 큰 핀으로 성장합니다. 지금 핀이 낮다고 절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는 딱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부탁이 있어요. 스폰서님 이런 말 표현 쓰세요? 안 쓰세요? 잘 안 쓰시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부탁이 있어요 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어떻게 써요? 와, 가슴을 새겼어요. 네 스폰서님, 네 스폰서님, 저 절대 함부로 하지 않을게요. 절대 함부로 하지 않을게요. 새겼던 말이에요. 깨닫는 것도 수준, 시스템 안에서 깨우쳐야 되는데요. 스폰서님들이 얘기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리더님 이거 좀 고치세요. 리더님 이거 고치세요. 얘기 잘 못해요. 왜? 우리는 홍진희 스폰서님 하지 말라고 배웠어. 하지 말라고 하셨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입을 다물라고 하셨어. 그쵸? 그런데 리더님 그러면 어디서 깨우쳐야 돼요? 이런 미팅 자리에서 깨우치시는 거예요. 아, 내가 뭘 놓치고 있구나. 내가 뭘 잘못하고 있구나. 이 자리에서 깨우치셔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변화해서 내가 리더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깨우치지를 못해. 그러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 들으면서 그런 거지. 아씨, 우리 스폰서 왔어야 되는데. 우리 파트너 누구 왔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도 그런 생각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누가 들어야 된다? 내가 천둥 같은 소리로 들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도 잘해서 하는 거다? 아니다. 저도 변화가 되어가는 과정이고 저도 노력하는 중인데 이 안에서 배운 얘기를 제가 애쓰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잘해서 드릴 말씀은 아니거든요. 스폰서님이 그때 한번 철이 들어야 남의 얘기가 들린다는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세요? 남의 얘기가 들린다면 리더님 철이 든 거예요. 좀 철이 빨리빨리 들어야 좀 성장을 하겠죠. 그리고 변화란 하기 싫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을 하는 게 변화라고 해요. 그냥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해한다면 그것도 내 수준이야. 그쵸? 그리고 변화의 속도가 사업의 속도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말끝. 어떤 말을 하느냐. 당신의 말에 당신이 그릇이 보입니다. 말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을 닮았어요.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은 결국 말에서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동의하세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거칠고 막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분들한테 그런 분들한테 사람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안 붙겠죠. 우리가 생각 바꾸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항상 말은 바꿀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좀 긍정적인 거, 어쩌면 좀 예쁜 말, 좀 더 칭찬을 담은 말, 마음을 담은 말을 좀 해보는 리더가 된다면 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노력합니다. 제가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요. 노력했던 거 막 발버둥 치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를 정리해봤어요. 저는 이 사업을 딱 처음에 만나고요. 정직하게 해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왜? 왜 정직하게 해야 돼요? 오래 할 거잖아. 그리고 우리 원민이한테 물려줄 거잖아. 그래서 저는 정직하게 하려고 애썼던 순간이 있었고 지금도 그냥 가장 정직하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아미 사업이요. 좋아요. 편법 쓰지 않고 정직하게 하는데 더 좋은 결과가 나는 아미 사업이라서 저는 아미 사업이 너무 좋거든요. 어쩌면 막 약간 편법 쓰시는 분도 계시죠. 작게 막 그냥 별거 아닌데. 그런데요. 작은 것도 한번 정직하게 해보세요. 예전에 그 이상순이랑 이효리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효리 그 가수 그분이 나와서 하신 말씀인데 의자를 제주도 가서 의자에 페인트 칠을 하는데 막 예쁘게 페인트 칠을 하고 나서 남편이 그 밑에 안 보이는 구석도 막 칠을 하더래요. 그래서 오빠 여기 안 보이는데 왜 이렇게 칠해? 라고 얘기했더니 남편이 내가 알잖아 그러더래요. 누가 알아요? 내가 알죠. 그리고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당장은 티가 안 나지만 하나하나 매번 매 순간마다 정직하게 한다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원칙적으로 하는 거 좋아해요. 막 이랬다 저랬다 이때는 이러고 저때는 저러고 조금 이런 건 힘들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좋았던 건 뭐냐면 그 원칙을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줘요. 그래서 그 고민의 시간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한번 나만의 원칙을 잘 세워놓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요, 이 원칙대로 하려다 보니까 좀 손해보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더 걸려.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도 타협하지 않고 갔을 때 진짜 반석 위에 집이 지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원칙을 세우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막 이렇게 한다면 집은 세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세워졌다고 해도 흔들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걸려도 좀 손을 보더라도 이렇게 원칙을 지키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평정심, 힘들죠? 막 올라올 때 많지 않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또 다짐하고 다짐합니다. 감정이 행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 감정이요, 행동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왜? 저는 사업가가 되는 거잖아요.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동네 아줌마가 아니잖아요. 아이한테도 나의 감정이 행동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 감정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어야 리더가 되시는 거고 누군가가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요, 스폰서님 그러시더라고요. 손해가 복이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결정했어요. 나 손해보기로 결정했어. 나 손해볼 거야. 하나님, 저 손해봐요. 저 결정했어요.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때는 알고도 속아줄 때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냥 알면서 속아주고요. 그냥 손해봐요. 내가 좀 손해보면 어때? 다 채워주실 건데. 맞죠? 손해가 진짜 복인 것 같아요. 생각을 조심해라. 이 생각이 말로 나오더라고요. 말이 태도가 되고 제 삶의 모든 걸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생각을 조심하려고 진짜 애를 많이 써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면 자리 잡지 않게 머리를 흔들거든요. 혹시나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각이 말로 나올까 봐. 그러면 내가 잘 만들어놨어. 내 말 한마디에 깨지죠. 내 말 한마디에 파트너가 떠나가죠. 내 말 한마디에 어떤 금이 가죠. 금이 간 거 다시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진짜 생각을 조심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조금 맨 처음에는 약간 주눅든 적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조금 약간 주눅들지 않으려고 했던 게 뭐냐면 진심은 통한다. 약간 실수해도 괜찮아. 왜? 모를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진심이라면 어느 순간에는 그건 통한다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내 마음이 가짜야.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는요, 진심이었을 때, 정말 진심이었을 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결정하고 시작을 했어요. 힘든 거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저는 예전에 직장 생활했을 때요, 항상 막내가 들어오면 왜 알게 모르게 막내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는 막내한테 시켰을까요? 저는 안 해서 제가 했어요. 막내라고 해서 어리다고 해서 못하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딱 아메이로 왔더니 하기 싫은 것들이 있어. 그럼 홈미팅을 하거나 뭔가 하거나 할 때 뭐 설거지 힘든 거 있어요, 없어요? 파트너 가야 돼요, 스폰서 가야 돼요? 그냥 힘들기로 결정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저는 그냥 내가 하기로 결정했어요. 좀 힘든 것, 하기 싫은 것. 내가 하기 싫은 건 남들도 하기 싫어하는 일이잖아요. 그걸 내가 한다면 좀 더 리더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내 수준으로 판단하지 말자. 왜? 내 수준으로 판단하면 내 수준만큼 성장하는 것 같아요. 뭐가 더 있겠지. 내 수준이 요만큼 돼서 안 보이는 거겠지. 뭐가 더 있겠지. 항상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썼던 부분이 있었고요. 아메 사업은 누구 거예요? 진짜 저는 소탐대실. 작은 거 그러다가 뭐 해요? 큰 거 놓치는 것 같아요. 홍진희 스폰서님 자주 하시는 밥 사주다 거지된 사람 있다 없다? 저는 밥을 잘 삽니다. 다이아몬드가 돼서 캐시백 많이 받으니까 밥 잘 사겠지. 그럴까요? 저는 3% 때도 6% 때도 9% 때도 돈이 많아서 잘 샀을까요? 아니에요. 저 진짜 돈 없을 때도 밥은 제가 샀어요. 못 얻어먹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다이아몬드가 된 건 밥 잘 사줘서 다이아몬드 된 거야. 왜냐면 너무 이해가 안 갔대요. 왜 넌 항상 돈도 없는데 너가 밥을 내? 저희 남편이 저한테 진짜 많이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요, 암에 와보니까요, 제가 밥 샀던 돈 다 받아요, 안 받아요? 차고 넘치게 보상받는 것 같아요. 밥값 아끼지 마세요, 리더님. 밥값 아낀다고 부자 되지 않아요. 그쵸? 한번 넉넉하게, 마음이 넉넉해야 주변 사람들이 오이는 거거든요. 그냥 뭐 돈이 많아서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팀 프로모션 스폰서님 해주세요. 리듬 하세요? 대박. 저도 제가 제 팀의 프로모션을 항상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왜? 내 사업이니까. 스폰서님 해주실 때 이제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뭔가 보답을 해드리며 이러면서 이렇게 오고 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프로모션, 저도 요즘에 1월, 2월, 3월 음원 프로모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달 음원 듣고 다 해내면, 개인이 해내면 선물 하나씩 주고, 또 그 팀 전체가 해내면 플러스 하나씩 더 줄게라고 했더니 어때요? 막 눈 빨개 사거든요. 근데 그 궁리도 내가 하고 선물도 내가 준비하고. 왜? 내 팀이니까. 스폰서 게 아니잖아요. 그걸 명확하게 파악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옷차림. 리더에 대해서 스피치 가장 많이 들을 때 많이 하는 단어가 뭐예요? 외모죠. 외장, 내장. 참 어려워요. 그쵸, 어렵죠. 그런데 성공한 리더들, 성공한 사람, 아메가 아니라 밖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옷차림 어때요? 성공하신 분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 그 길 가다 권사님 만나면 찾아내요, 안 찾아내요? 저는 다 찾아내요, 권사님들. 그렇잖아요. 그 권사님들만의 특유의 옷차림이 있으시잖아요. 그쵸? 성공자도 옷차림이 있습니다. 비싼 옷을 입으라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죠? 스폰서 항상 말씀하시죠. 하나를 입더라도 항상 저도 파트너도 얘기하면, 언니 저 이게 편해요. 저 원래 이래요. 나는 좀 이런 거 안 입어봤어요. 근데 뭐 해봐야 돼요? 안 입어본 거를 입어봐야 돼. 그래서 내 스타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실패도 해봐야 돼. 그래서 AP 가서 퍼스널 컬러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옷가게 가서 이것 안 사도 돼요. 이것저것 입어보세요. 그래서 나한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보시고 그거를 조금 저렴한 브랜드 가서 사셔도 되는 거거든요. 안 입어보면 몰라. 실패를 해봐야 다음에 이거 사지 말아야지가 나오면서 나는 이런 스타일이 어울리구나 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돼서 옷차림 예뻐지는 게 아니고요. 옷차림 모든 걸 다 잘 갖춰졌을 때 그 리더님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외장을 잘 갖춰야. 그런데 눈빛, 그쵸? 태도, 말투, 이 모든 걸 잘 갖춰졌을 때 나에게 사람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한 순간 있어요, 없어요? 저는 아메를 했는데 억울한 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래서 이거 아닌데 막 가서 막 설명하고 싶어요. 이건 이래서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막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데 그럼 돼요, 안 돼요? 참아야 돼.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 막. 이게 아닌데. 그리고 이 사람 얘기만 듣고 내 얘기를 안 들으면 억울해요? 근데 내가 똑같이 이 사람이랑 똑같이 가서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교회 가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억울해서. 하나님 하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답을 찾았어요. 이유가 있겠지. 사정을 알고 나면 용서 안 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막 우리가 차를 주춤하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 막 끼어드는 차 있어요, 없어요? 막 달리는 차. 이씨하고 욕하게 되죠. 욕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신경질 나죠. 그런데 딱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어쩜 저 안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가시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 없다? 내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유가 있겠지. 내가 못 깨닫는 거겠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알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을 거야. 하고 저는 넘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덜 울어요. 그릇이 있어. 말그릇. 리더도 그릇이 큰 리더님들이 먼저 성장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조그만 그릇이야. 그러면 큰 그릇에 뭐가 담겨 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큰 그릇은 작은 그릇에 뭐가 담겨 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저는 이 안에 와서요, 제일 처음에 제가 딱 무릎 꿇었던 게 겸손이에요, 겸손.
아, 왔더니 아줌마들만 모여 있는 줄 알았어. 취업 못하는 아줌마들이 그냥 알바하려고 모여 있는 줄 알았어. 제일 처음에. 진짜로. 근데 무슨 알바하면서 옷을 저렇게 입고 와. 뭐 과하다. 저 제 이러고 왔었거든요. 얼마나 제 교만했어요. 근데 제가 무릎을 딱 꿇었어요. 아, 대단하네. 내가 못 본 거였네. 이 안에서 핀을 가든 안 가든 이 안에서 1년, 2년, 10년, 12, 그 내공이 있는 리더님들은요, 달라요. 핀은 저보다 조금 더 못 갈 수도 있지만 그 리더를 만났을 때 제가 딱 무릎이 꿇어지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내가 어느 그릇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하지만 나보다 더 큰 그릇은 이 위너스 안에는 많아요. 티를 안 낼 뿐이야. 내가 그릇이 이렇게 간장 종지만 하기 때문에 그 리더님의 그 그릇의 크기가 내가 못 볼 뿐이야. 그래서 절대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무릎 딱 꿇고, 이 안에서 시간을 보내신 리더님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내가 까불 게 아니구나. 겸손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폰서님이 항상 많이 말씀하시는 말씀이세요. 평판은 남이 써주는 나의 이력서다. 그쵸? 좋은 평판은 이자와 같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남이 써주는 나의 이력서 한번 잘 이 안에서 만들어 가시길 바라고요. 또 뭐가 나왔어요? 별. 아니 질문을 잠깐만 있어봐요. 목이 매 지금. 스폰서와 파트너가 다투는 일은 없어요. 그쵸? 근데 제가 표현을 그냥 다투는 거라고 했어.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누가 참아야 돼? 리더님 참아. 답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시작. 손든 최윤정 리더님. 우선은 예쁘잖아요. 빵 하나 드릴게요. 답이 나왔어요. 더 큰 핀으로 성장할 리더가 참는다. 이건 제가 심화의 리더 음원에서 나왔어요. 누가 참아야 돼? 스폰서가 참아야 돼? 아니요. 파트너가 참아야 돼? 아니요. 더 큰 핀으로 갈 리더가 참는다고 합니다. 누가 참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폰서로서의 자세. 저도 이거 하면서 또 말씀드립니다. 자신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스폰서는요, 그냥 먼저 보여주는 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 팀에 바람을 일으킬 리더는 누구예요? 리더님, 우리는 이 안에 계신 리더님들은요, 아직 파트너가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느 순간에 파트너가 다 나오죠. 다 스폰서이면서 다 파트너이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스폰서가 보여주지가 아니라 나도 누군가의 스폰서이잖아요. 한 명만 있어도. 내가 바람을 일으킬 리더는 나인 것 같아요. 나. 스폰서인 나. 그리고 저는 나처럼 해봐. 나처럼 해봐. 되더라. 저 리더님 보고 해. 엄나의 스폰서님처럼 해봐. 이게 아니라 나처럼 해봐. 나처럼 해봐. 이게 가장 좋은 프로모션이 아닐까? 프로포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암의 사업은 복제 사업이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복제된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하지만 리더님들, 내가 제대로 원본이 된다면, 이것만큼 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딱 원본으로 갖췄어. 그러면 그걸 얼마큼 복제시키냐의 게임인 거잖아요. 쉬워요? 안 쉬워요? 내가 원본이 안 되고 내 멋대로 했을 때 두렵고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정말 촉을 딱 세우시고 원본이 되시기를. 네. 그리고 파트너의 성장을 기다려줘야 된다가 저는 그 스폰서의 자세인 것 같아요. 내가 이번에 푸켓을 도전해. 너 400 해야 돼. 왜 한다고 하면서 왜 안 해? 너 600 한다고 했잖아. 너 12% 한다고 했잖아. 이거 돼요? 안 돼요? 푸켓은 나의 목표인 거잖아요. 제가 다이아몬드 갔을 때 다이아몬드 누구의 목표예요?
저의 목표였던 거예요. 그러면 저랑 파트너랑 뭐가 딱 맞아졌어. 그럼 그것만큼 좋은 건 없어요. 저도 성장하고 파트너랑 같이 성장하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지만 아직 파트너가 준비가 안 됐어. 그런데 들고 흔들면 돼야 안 돼요? 그 파트너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가야 되면 다른 리더님을 찾아야 돼. 내가 더 많이 소비자를 늘리고요. 내가 더 많이 후원을 해야 돼. 있는 파트너를 잡을 게 아니라. 맞죠?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폰서는요, 조짐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우리 파트너가 카톡방에 답글을 다네 안 다네? 미팅장에서 표정이 어땠네? 저기 왜 저랬지? 어떤 말을 했지 안 했지? 이런 조짐을 우리 팀 내에 조짐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저는 스폰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요, 모든 촉을 어때야 돼요? 세우셔야 돼요. 막 쫙. 느슨해지면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살짝 뭔가 실수해서 놓쳤을 때는 바로 해결하면 일은 그냥 바로 해결되지만 내가 그거를 막 일주일 정도 몰랐어. 근데 그 사람은 벌써 상처를 받았어. 해결이 돼요, 안 돼요? 그럼 일이 점점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조짐을 읽고요. 바로바로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모든 문제를 누구한테서 찾아야 돼요? 나한테서. 근데 진짜 억울하잖아요. 우리 스폰서도 억울해요. 그쵸?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가 많아. 그래 맞아. 100번 양보해서 맞다고 쳐도 옳다고 해도 뭐가 없어요? 저는 성장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맞아서 뭐 할 건데. 내가 얘기한 게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뭔데.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파트너로서의 자세. 무조건 협력해라. 저는요, 그래도 팀을 꾸리고 있는 리더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팀을 꾸리게 됐지? 저는 제가 하겠습니다를 많이 했어요. 스포츠 이거 제가 해볼게요. 저는 스포츠를 좀 무서웠었거든요, 초반에. 제가 용기를 냈던 거예요. 스포츠 제가 해볼게요. 이거 스포츠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서요, 저는 팀을 꾸리는 방법을 배웠어요. 아, 왜 홍일 스포츠는 이 타이밍에 이런 프로모션을 하시지? 왜 이때는 이런 말씀을 하시지? 저는 진짜 촉을 쫙 세우고 어떤 이런 프로모션 한지에 대해서 막 하려고 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한번 협력을 해야 내 걸로 만들 수 있고 또 내가 팀을 꾸리는 리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냥 리더가 되는 건 팀을 꾸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꼭 한번 지금은요, 스폰서님들 한번 협력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요, 세상에 당연한 거 있어요, 없어요? 스폰서님들이 해주는 거 당연해요? 스폰서도요, 예쁜 파트너 있다? 피드 막 하는 리더님 예쁠까요? 예쁜 말. 그리고 고마운 거 알고. 우리 할머니가 예전에 그랬어요. 고마운 거 모르는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스폰서님이 만약에 큰 걸 주시면 내가 뭐가 안 되면 작은 거라도 마음으로라도 아니면 협력하는 거라도 뭔가 이게 오고 갔을 때 마음이나 뭔가 오고 갔을 때 저는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스폰서님이 해주시는 거 당연한 건 없습니다. 한번 기억 한번 해보시고요. 순간 이해가 안 돼. 스폰서님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도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한 번 더. 또 한 번 더. 그럼 어느 순간 스폰서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내가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한 번 더. 우리 매일 감정이 파도 쳐요, 안 쳐요? 파도 치죠. 근데 스폰서한테 들키면 돼요, 안 돼요? 막 편하지 않아, 스폰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해도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저는 들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스폰서는 알아요. 하지만 위로는 해줄 수 있어. 그럼 위로해주다가 끝나. 그 리더는요, 맨날 만나서 위로만 해주다가 끝나. 진도가 안 나가. 근데 리더님 여기 위로받으러 오셨어요? 성장하려고 오셨어요? 그러면 내 감정은 평정심으로 딱 묶으세요. 사실이 아니야. 그냥 감정일 뿐이야. 나는 이 귀한 시간에 여기 앉아있는 것도 돈을 벌려고 온 거지 내가 누군가 위로를 받고 그러려고 온 게 아니야. 한번 묶으세요. 그냥 그 감정을. 이건 그냥 감정일 뿐이야. 사실이 아니야. 파트너만 보이죠?
얘가 깨질까? 얘가 그만둘까? 막 애지중지 막 너무 귀하죠, 파트너. 그런데요, 리더님들, 파트너는 떠날 수도 있어요. 그냥 파트너 보면 사업이 너무 어렵거든요. 누구 보고 사업해야 돼요? 스폰서님만 있으면 리더님 사업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파트너 또 후원하면 돼요, 리더님들. 너무 막 이러지 마세요. 내가 스폰서님이랑 딱 합을 맞췄을 때 그때 진짜 만들어지거든요. 파트너 그만두면 그만두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스폰서님 보고 사업하시고요. 형제 레그와의 자세입니다. 궁금하죠? 안 궁금해요? 뭐 저 리더님 어떻게 해서 이번에 SP 됐지? 뭐 저 초대를 했는데 저 사람 누구지? 어떻게 데리고 왔지? 뭐 저들이면 어떻게 하지? 뭐 저들도 옷을 어디서 샀지? 뭐 저 리더님 뭐 립스틱 무슨 색깔이지? 궁금해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궁금해하지 마세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리더님한테 도움이 되면 홍진희 스폰서님이 궁금해하세요라고 하셨겠죠. 근데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쵸?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별거 없어요. 진짜 앞으로 궁금해하기 있기 없기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하지 말라고도 배우죠. 근데 저도 리더 이렇게 하다 보면 전화할 일이 있어요. 뭐 준비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그러면 최대한 조금 조심하려고 애를 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 감정을 내 생각을 막 털어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리더님들은 전할 일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그냥 전화하지 말라고 하시면 이유가 있겠지. 만약에 전화해서 성장하는 일이라면 전화하라고 하셨을 텐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스폰서님의 성공자의 그 생각이 있겠지. 그러니까 전화는 그냥 매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형제에게다 전화를 하는 리더님 계시죠. 그냥 고민도 안 해. 뭐 할 때마다 궁금하면 형제에게 돌아가면서 전화해. 절대 성장 없어요, 리더님들. 뭐가 문제가 있으면 혼자 해결하는 힘을 키워보셔야 돼요. 혼자 먼저 해결해 보셔야지. 왜 스폰 파트너들한테 전화를 해? 저기 형제들한테 전화를 해요. 혼자 이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키워보시고요. 스폰서랑 상담하시는 거예요. 스폰서님이랑. 그래야지 가장 사업 성장에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저는 형제 레그는요, 좀 더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친절하게. 더 예의를 갖추고요. 형제 레그 리더님이 있다 보면 편해져요, 안 편해져요? 엄청 편해지죠? 야, 너 막 이렇게 되죠? 그런데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내 파트너가 그럴 수 있어요. 형제 레그는요, 나이가 많든 적든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예의 바르게, 더 친절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눈빛, 나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요, 누군가의 애씀, 수고가 무너질 수도 있고 또 누군가를 세울 수도 있어요. 이 말 이해되세요? 스폰서님이 귀하게 막 이렇게 누군가를 후원해서 사이드로 누군가를 후원해서 데리고 왔어. 근데 어쩌면 나의 눈빛, 나의 말, 이런 모든 태도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살릴 수도 있어. 형제 레그 리더님들이 누군가가 애를 썼어. 막 몇 년을 애를 써서 이 시스템 안에 모시고 왔어. 그런데 어쩌면 나의 생각 없는 말 한마디, 나의 생각 없는 말투, 태도 이걸로 인해서 그 리더님이 안 올 수도 있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게 누구예요? 나의 눈빛, 태도, 나의 말 한마디예요. 그러니까 형제 레그는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조심하고 더 친절하게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명강사가 되기 위해서 조금 일찍 끝냅니다. 빵이 하나 남았는데 위너스 공동의 목표가 있죠. A70 결단하셨어요? 네. 진짜 가실 거예요? 네. 리더님들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리더님 다이아몬드가 되면 갈 수 있는 건데요.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건 리더님 죽을 때까지 1억 5천에서 거의 2억의 연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한테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하는 생각, 내가 지금 하는 대가지불, 나의 우선순위 이게 모든 게 밀리고 말로만 희망으로 설렘 바램으로 나 A70 갈 거예요. 갈 거예요. 네 가세요. 하지만 스폰서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못 가.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못 가요.
그냥 지금의 모습으로는 저는 이게 만만치가 않은 일이에요. 회사에서도 1억 연봉을 넘게 받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파트너들 얘기하거든요.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26년도 8개월에 다 달려 있다. 27년도도 아니야. 27년도도 어느 정도 AL70 가는 리더님과 가지 않은 못 가는 리더님들은 결과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요. 다 알아요. 스폰서들은. 왜?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못 가. 근데 말을 못할 뿐이에요. 리더님들. 하지만 이 8개월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가실 수도 있어요. 진짜 저처럼 돈 걱정 지긋지긋하신 분들, 밤에 경제적인 돈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던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 8개월 한번 진짜 미치듯 한번 달려보세요. 다 찾으셔야 돼요. 6개의 점. 다 찾아서 이 안에 데려다 놓으셔야 돼요. 뭐 올해 하나, 뭐 27회견도에 2레그 아니요. 어려워요. 점이라도 8개월이라는 시간 진짜 충분하거든요. 데려다 앉히세요. 그래서 이 시스템 안에서 형제 레그, 파트너, 스폰서를 다 같이 함께 키워내셔야 되는 거예요. 유년세에서 같이 지금 키워내시겠다고 스폰서님 저렇게 발을 동동동 입이 다 부르트셨거든요. 홍진희 스폰서님. 지금 그렇게 외치고 계시는 거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내년에 안 돼요. 리더님들. 진짜 말씀드리는 거예요. 8개월 이내에 뭔가 다 끝을 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L70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배가 만들어진 이유는 아니라고 해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랐어요. 저 여름 성경학교 출신이에요. 그것도 매년. 근데 그 어렸을 때 항상 선생님들이, 전도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항상 얘기하셨어요.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이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어. 저는 그 말을 어릴 때부터 계속 먹고 자랐어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저에게 아미 사업을 주신 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보내셨을 것 같아요. 어쩌면 리더님들 이런 날 집에 애도 방학했고 집에서 널브러져서 누워서 그냥 하루 대충 보내기 너무 좋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러려고 세상에 나온 건 아니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어쩌면 전 아미 사업이 내가 하기 싫은 것만 잘 감당하면 그 일을 반복하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이라서 좋거든요. 한번 내가 왜 이 아미 사업을 잡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8개월 어떻게 보내실 건지 한번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길었는데요. 감사합니다.